늦은 밤 귀갓길에 오르는 시민들이 택시 잡기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낮 시간에는 오히려 한산한 모습이어서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방치되다시피 하며 흉물로 남았던 KTX 천안 아산역 서편 광장이 최근 새롭게 단장해 시민들에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종시 최고 분양가 아파트로 알려진 라포르테 세종이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입주자들과 시공사 간 마찰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관리업체 대표 2명 등이 고장난 것을 알고도 킥보드를 그대로 방치해 이용자의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내년 시즌 K리그2 참가를 예정하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이 한국 프로축구연맹에 가입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현수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최근 택시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늦은 밤 귀갓길에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만큼 잘 잡히지 않았던 경험 있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제외하면 택시들은 손님을 기다리는 데 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이번 야간 택시 부족 사태에 대해 지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주 주말 밤이면 천안 시민은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애를 먹습니다. 그러나 평일날 시간 천안 시내에선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줄이 대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택시 운전기사 A씨는 출퇴근 시간 혹은 모임이 잦은 주말 밤에는 택시 잡기 어렵지 평소 시간엔 손님 기다리는 데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택시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또 다른 개인 택시 운전사 B씨는 개인 택시는 그래도 손님을 기다릴 여유는 있다. 법인 택시는 손님을 태우려 빈차로 시내 곳곳을 운행한다고 알렸습니다.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가 집계한 시군별 면허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시에선 2021년 11월 32일 기준 법인 택시 752대, 개인 택시 1,449대 등 총 2,201대가 운행 중입니다. 문제는 택시 기사 수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줄었고 이 같은 감소세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젊은 운전자의 경우 배달 업무로 전환하면서 많게는 월 300만 원까지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부 시민들은 택시 부재 실시를 꼽고 있습니다. 이미 몇 회선 천안시는 이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당시엔 업계의 반발로 현실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줄 가장 좋은 방법이 부재라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인구가 되는 데는 전부 부재가 다 있어요. 법인 택시는 묵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개인 택시가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야. 성시장에 계실 때 옵시하자 해갖고 옵시했어요. 이에 대해 시 차원의 정책적 대안은 찾을 수 없습니다. 1일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한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방선거 당시엔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 천안역 연장 운행 등을 약속했지만 택시 수급 불균형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TV에서도 몇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었던 KTX 천안 아산역 서편광장의 관리 부재 문제가 해결돼 새로운 모습의 광장이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모습인지 이현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X 천안 아산역 서편 광장이 6월 초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천안TV에서는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KTX 서편 광장 공사 지연과 광장에 서 있는 장영실 동상의 관리 부실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아산인 아산시 측은 그간 서편 광장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데다 소송증으로 이관 절차가 이행되지 못해 관리 주체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가철도공단이 토지 사용 허가, LH가 정비공사, 아산시가 유지 관리를 각각 시행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LH가 5월 말 정비 공사를 완료해 6월 초 아산시로 시설물을 이관했습니다. 정비 공사 결과 노후 파손된 바닥 분수가 철거되고 대신 수목과 산책로가 들어섰습니다. 광장 입구에는 은빛 조형물이 설치됐고 장영실 동상도 청결한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간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해 시설물이 개선된 만큼 KTX 천안 아산역이 앞으로 구상 중인 광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에 연계해 교통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2020년 2월 중국 우한 교민들이 코로나19를 피해 급거 귀국하면서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에 약 2주간 수용됐던 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우한 교민들이 2년 전 많은 사랑을 베풀어준 충청남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직전인 2020년 2월 중국 우한에서 급거 귀국한 교민들을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수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자 인근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주민들과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정부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던 시점, 당시 도지사였던 양승조 전 지사는 직접 아산의 현장으로 찾아가 주민들을 달랬고, 급기야는 교민들이 아산을 떠날 때까지 현장 집무실을 설치해 주민들과 동거동락하겠다고 선언해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큰 사고 없이 아산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했던 교민들은 2년 뒤 다시 충남을 찾았습니다. 양승조 전 지사의 임기 막바지였던 지난달 29일 충남도청을 찾아 충남도와 양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것입니다. 2년 전에 그 우한교민 왔을 때 집무실도 옮기고 숙소도 옮기고 그때 생각이 많이 나고 그때 참 그 아산 시민부터 충남 도민들이 커다란 결단해 줬잖아요. 그 감사한 마음이 스스로 나고 그때 참 좋은 내가 그 결단했지만 스스로에도 잘한 결단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패를 전달한 유경조 중국 선양 한인회장은 양 전 지사와 아산 시민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며 다시 한번 충남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가 부실공사 문제로 인해 입주자 단체들과 시공사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박승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세종시에서 최고가 분양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라포르테 세종 테라스형 아파트가 곧 입주를 앞두고 부실공사 문제로 인해 입주자들과 시공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 약칭 입예협은 시공사가 준공기간 및 입주기간을 맞추기 위해 부실공사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관청인 세종시청 담당 부서에 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곧 준공허가 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세종시 측에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는 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부실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지하창고 높이 및 마감재가 견본주택과 다르다는 점, 창틀의 색깔이 변경됐고 페데이스탈 스타일의 원산지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 등입니다. 시공사 측도 할 말은 있습니다. 임예협이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부실공사를 단정짓는 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 측은 임예협을 준공허가와 관련해 참여시켜 투명하게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준공허가 업무를 처리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지난 1일 민선 8기 지방정부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천안에서는 재선에 성공한 박상동 시장이, 아산에서는 새롭게 시정을 맡게 된 박경귀 시장이 각각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의 모습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과 아산에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2020년 재보궐선거 당선 이후 코로나19 등 특수성을 감안해 취임식을 열지 않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재선 성공 후 처음으로 취임식을 가지며 앞으로 자신이 펼칠 4년의 시정에 대한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지역 기관단체장과 시의원,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박 시장은 교통과 경제, 문화, 복지 등 시정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시 뛰는 천안을 향해 자신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면서 앞으로의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신정호 일원에서 취임식을 연 박경귀 아산시장은
시민 차별을 시정의 주요 화두로 제시하면서 시민의 힘이 모일 때 아산의 변화와 도약이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아산의 큰 변화와 혁신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아산을 바라는 시민의 힘이 모일 때 아산의 변화와 도약이 시작됩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습니다. 이제 시민이 시정과 함께할 때 아산을 새롭게 바꿀 힘이 생깁니다. 시민이 시정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게 될 때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비슷한 발걸음이 예상되는 두 도시 단체장들이 앞으로 어떤 행정을 펼쳐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관리를 맡은 업체가 이용객의 고장 신고를 묵살한 채 방치해 이것을 이용하던 또 다른 이용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현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의 제동 장치가 고장이 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관리업체 대표 등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충남경찰청은 공유 전동 킥보드 관리업체 대표 37살 A씨 등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충남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공유 전동 킥보드와 승합차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킥보드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교통사고로 이어졌다는 이용자 B씨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용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관리업체 대표 등이 전날 다른 사용자로부터 브레이크 고장 수리 요청을 받았음에도 수리를 한 것으로 본사에 보고해 사용 가능하도록 활성화시켰고 결국 다음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씨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 시 고장 신고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정 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자칫 조그만 기계 결함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관리에 무엇보다 세심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가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인 불당동과 신방동 일원의 민간 요휴지를 무료 주차장으로 탈바꿈시켜 시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불당동에 마련된 무료 주차장은 2,724제곱미터 규모로 토지 소유자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한 후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한 가운데 68면의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또한 신방 통정지구에도 1,061제곱미터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선 가운데 32면의 차량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천안시는 선뜻 자신의 토지를 내준 토지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전액을 감면시켜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 당시 박상돈 천안시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장 대상 지역에서 천안시를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조정안에는 이러한 천안시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서북구와 동남구 모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노리던 천안시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의결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에서 천안시를 조정 대상 지역에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2020년 10월 조정 대상 지역이 된 천안시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라며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측에 해제를 건의한 바 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 우리 천안이 제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시민들 중에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사실은 북도 해양부에서는 조정지역 천안을 조정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실무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이것이 보류가 된 이유는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집값 과열 여파가 여전히 잔존한다. 또 주거 선호 지역 등은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한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으로 이렇게 그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평가되어. 국토교통부는 대구광역시런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 단기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에 대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는 국토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삼성 SDI 천안 공장 노동자들이 노조를 본격 출범시키며 자신들의 권익 보호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삼성 SDI 지회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 내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노조를 출범시켰다며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곳이 민주노총이라고 생각한다며 상급단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반강제적인 연장 야간 역근로 문제를 지적하며 이런 강제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를 만드는 통제 장치인 고과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성토했습니다. 학교법인 나사렛 학원의 제14대 이사장으로 전광돈 목사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전광돈 신임 이사장은 나사렛 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서든 나사렛 대학교와 에모리대, 하버드대, 벤더빌트대에서 수학한 후 나사렛대 교수와 이사 등을 거쳐 현재 천안 꿈나무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있습니다. 전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이임하는 13대 윤문기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광돈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영화 감독이기도 한 이준수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천안 지부장이 2022 유럽 필름 페스티벌에서 단편 영화 기억의 저편을 통해 최우수 단편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예총 천안지회와 충남영화협회의 후원으로 제작한 이번 영화는 50년 만에 만난 남녀의 로맨스 드라마 시대극으로 우리의 부모님 시대가 겪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감독인 이준수 지부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영화인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시즌 K리그2 진출을 앞두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이 한국 프로축구연맹에 가입 서류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프로화 초입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내년 시즌 프로축구단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인 천안시 축구단이 한국 프로축구연맹에 공식 가입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프로화 준비를 위해 선수단 재정비, 프런트 재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인 천안은 이번 가입 서류 제출을 통해 본격적으로 프로팀으로 도약하기 위한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천안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이후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내년 시즌 K리그2 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2007년 천안시청 축구단으로 창단해 2008년부터 내셔널리그에 참여한 천안은 지난해 K3리그 출범과 함께 지금의 천안시 축구단으로 팀명을 변경했습니다. 2023년 드디어 저희 천안팀이 프로 무대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첫 해부터 천안 시민들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선수단, 프론트, 저희 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는 경기력과 마케팅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이번 프로축구단 창단 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천안에도 명실상부 시민들이 사랑을 받는 축구단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천안시 성정이동 주민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성정이동 주민자치회 성기만 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성정이동 주민자치회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정이동 주민자치회는
성정 이동에 거주하는 시민과 자영업자, 예술인 등 여러 분야에 종사하시는 주민들이 모여 지역의 문제를 찾아 해결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이루는 자치 분권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지역 공동체가 일부 이양받아 사는 지역을 바꾸는 것이 말 그대로 주민이 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스스로 자치 행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성정이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사업분과, 예산, 홍보, 기획분과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과를 나누어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관심 분야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구성해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한 것은 상립벌 다금을 문화축제가 있네요. 네, 축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제1회 성정이동 상립벌 당구물 문화축제를 성황리에 개최를 하셨는데 어떤 축제였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성정이동 상립벌 다금물 문화축제는 물이 맑고 깨끗해 닭종이를 만들기 좋았던 그 옛날 지정마을 유래에서 사람과 도깨비가 함께 놀았던 설화를 바탕으로 한상 가득 차려 놀았던 잔치를 주민화합 놀이 문화축제로 승화시킨 축제였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댄스 공연과 마당극, 각종 축하 공연, 무료 체험 부스 같이 여러 줄거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천안 시민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흥겹게 즐기다 가셔서 정말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정이동 주민자치회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 시각에서 문제를 볼 수 있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시선에서 보지 않으면 그 해결 방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또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의원님들이 많이 부족한 집행부를 응원해 주시고 믿고 따라 주시며 성정 이동의 주민들을 위하여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니 자치회가 나아가는 길에 밝은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난해 천안 시민의 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회장님 자랑 좀 해주시죠. 훌륭하신 시민 봉사단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시민 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20여년간 노타리 희정과 봉사위원장 등 의용소방대 활동으로 초회 봉사와 지체, 시각, 농아, 중증 장애인을 위해 봉사해 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드리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다양한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그중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성정이동 주민자치회 출범으로 주민총회와 주민의견 수렴으로 자치 수립 계획을 실현합니다. 주민총회, 문화교실, 작품 발표회, 선진지 견학, 농아인, 삼계탕 봉사, 김장김치 봉사, 행복 사진 찍기, 장학금 전달 등등 성정이동에 거주하시는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정이동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성정이동 주민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들께서 가져주시는 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며 아울러 주민 서로의 소통과 작은 배려가 주민 화합을 이루어 잘 사는 성정이동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성정이동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3월 대한민국은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겪었고 6월에 있던 지방선거를 통해 7월에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각 정권들이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정책의 결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거나 단체장이 바뀌면 일부 정책 노선의 변경은 불가피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명시 또는 암묵적으로도 존재했던 제도와 관습까지 바꿔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념의 방향이 다르더라도 전임자의 정책에서 좋은 점을 발견했다면
흡수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게 올바른 정치의 방향일 것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지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이 1973년 이후 50년 만에 뒤집어진 사례에서 보듯 갑작스러운 정책 방향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곧 국민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 임기 시작 100일을 간 넘긴 윤석열 대통령과 새롭게 지방정부를 이끌 수장들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뜻깊은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